2017년 7월 둘째 주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나 시황 분석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큰 방향성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그림으로 큰 숲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황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꾸준히 동영상 보시고 따라오시다 보면은 시장 보는 눈을 점점 키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시기 잘 꾸준히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해외 선물을 움직이는 가장 주된 원동력은 경제지표입니다. 자, 이 경제지표에 따라서 각 국가의 경제 정책이 결정을 짓게 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또 국가 간의 금리 변화 등 그리고 환율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좀 이게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해외 선물의 움직임을 파악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잡아보고 넘어가죠. 자, 먼저 7월 11일 화요일이죠. 11시에 졸트의 구인 건수 발표됩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용 관련 지표와 그리고 물가 지수 관련 지표는 꼭 별표 3개다 별표 3개로 보시고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같은 시간에 발표되는 미국의 도매 재고 역시 한 차례 시장의 큰 방향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수요일날 11시에 미국의 옐런이 증언을 합니다. 옐런이 증언을 하죠. 자, 옐런의 증언 속에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시황 분석 키워드로 옐런 연설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번 옐런 증언을 통해서 한 차례 또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간대가 안 적혀 있는데요. 12일 수요일날 11시 30분 저녁 11시 30분에 주간 원유 재고 지표 발표 예정입니다. 자, 목요일 새벽 3시 베이지북이 발간이 됩니다. 자, 베이지북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자,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모든 경제 상황들이 다 적혀 있는 한마디로 경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그리고 공업부터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산업별로 경제 흐름 동향이 모든 이 지침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향후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결정 혹은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 가장 좀 주요 깊게 바라보는 지침서예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녁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날에 이어서 11시에 옐런의 증언이 발표가 되고요. 자, 그 다음날 금요일날 9시 30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이고요. 10시 15분에 산업생산 발표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 키워드는 크게 3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옐런의 연설. 자, 12일과 1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이 옐런의 연설을 통해서 한 차례 시장이 또다시 한 차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의 흐름이 예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금의 투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강하게 하방으로 내눌리면서 1300달러에서 지금 하락해서 지금 1200달러까지 내리앉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자, 이러한 지금 하락 뒤에는 금에 대한 투자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인데, 자, 지금 향후 어떤 식의 금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지, 또 금을 이렇게 움직이는 조건들이 뭔지, 또 향후 어떤 재료들이 금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오일 생산량의 전망입니다. 자, 오일이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2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결국에 다시 한차 반등을 보였지만 또다시 한차 큰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그 추세가 너무나도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50달러 선까지 올라간 지 50달러까지 복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하락을 이어가고 또 이 하락 자연돼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또다시 한 차례 하락하는 이런 좀 약간 초유의 상태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향후 방향성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황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옐런 연설에 대한 키워드 먼저 잡아보도록 하죠. 자, 옐런은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걸쳐서 지금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연설은 좀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그 연설과 단순 연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나고 3분기를 접어들면서 앞으로 하반기, 미국의 하반기 경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갈 것인지, 또 그리고 전반기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쳤었고 그 정책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죠. 성과 발표회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 만큼 좀 확실하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미 전반기에 미국은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서 0.5%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기준금리 0.5% 인상을 시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사실상 미국의 경제는 경제 긴축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 옐런의 연설에서는 이번에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인지,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지금 현금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미국의 경제를 축소시켜야 돼, 규모를 축소시켜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예상했듯이 뭐 이번 달에 그리고 이번 연도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고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쉽게 말을 해서 이번에 옐런의 연설은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인지 혹은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늦출 것인지, 이번 연도에 금리 인상 하느냐 마느냐,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이것을 내일 그리고 수요일에 걸쳐서 발표한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발표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금리에 대한 많은 그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번 주에 또 미국의 그 비농업부부 고용자 변동지수가 6월 달에 발표했던 수치와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고용 상황은 정상 궤도로 올라와져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옐런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자,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의 지표들이 안정적인 수치를 보인다라는 점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에 옐런의 금리 인상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달러가 한 차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기점으로요. 금과 유로의 매도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S&P 역시 매도 대응이 유리할 텐데, 금리가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속에서 한 차례 증권시장인 위험자산인 증권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옐런의 연설을 기준으로요, 금과 유로 그리고 S&P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지금 유로의 향후 동향인데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이 1,30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모습,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이 이번 달에 하락하는 그런 시기 속에서 오히려 유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상승하는 모습. 자, 왜 그럴까요? 왜 유로는 상승했는데 금은 하락을 했을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금과 유로는 같은 움직임을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로는 상승하고 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뒤에는 저저번 주에 있었던 드라기 총재의 그 유로존 내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사이즈를 축소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로가 한 차례 상승 모멘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금리가 금리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유로 연합의 프랑스 잔류를 통한 굳건한 연맹에 대한 지속 여부와 그리고 향후 금리가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감 속에서 하방 압력을 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옐런 연설을 통해서 한 차례 하락이 가능하나 하지만은 길게 박스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금과 S&P와는 좀 대조적으로 유로는요 한 차례 박스권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요 1.15 라인가 그리고 1.135 라인에서의 박스권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점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의 투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금은 1,300달러에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200달러까지 긴 하락폭을 이어간 모습입니다. 자, 금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 배경 뒤에는 역시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이후 지금 최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투자 규모 축소의 원인은 역시나 미국의 금리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됐죠. 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게 돼버리면은 금은 안전자산이지만은 이자가 없는 상품이에요. 금에 투자한다고 거기서 매달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죠. 누가 이자를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금리가 인상함에 따라서 금의 투자 욕구보다는 오히려 미국 국채나 미국의 상품들의 금리 상품에 더 메리트가 느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금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은 어디까지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긴장 상태 속에서 한 차례 깜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과거 시리아의 시리아 공습 그리고 북한의 이런 북한과의 갈등 고조, 카타르의 사태 등 여러 가지의 이런 국가 간들의 긴장 상태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연도는. 네. 6월달 지금 2017년 시작하고 7월달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이 7개월간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한 차례 금이 깜짝 반등했지만 역시나 하방 모멘텀을 꺾지는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에 지금 이 차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이 바 그래프는 미국의 금에 대한 투자 심리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뜻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금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브렉시트에 관한 염려, 그리고 프랑스 대선에 관한 염려,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브렉시트에 관한 염려 때문에 금의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7월달, 6월달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자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그렇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옐런의 연설 키워드에서도 잡아드렸다시피 옐런이 이번 주에 또다시 한 차례 금리에 대한 강한 매파적인 성향, 즉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성향의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금이 한 차례 추가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의 투자 규모는 축소가 되었는데요. 자, 이 축소 트렌드라는 것은 한 번에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갑자기 옐런이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고 금리를 오히려 내릴 것이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한은, 혹은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지 않는 한은, 그런 매개체가 없는 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금의 하락 매도 추세는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금의 투자 심리도는 점차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반전할 것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의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자, 오일 생산량의 전망입니다. 자, 오일이 좀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42달러에서 47달러까지 상승하더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번 연도 초로 넘어갈게요, 먼저. 이번 연도 초에 이번 연도 초 오일이 꾸준히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 연도 1월달 기준으로 꾸준히 하락을 이어가면서 52달러까지, 44달러까지 44달러까지 하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자, 이러한 하락 뒤에는 뭐가 있었죠?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폭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펙이 5월달에 그 오펙-K를 통해서 작년 11월달에 실행했던 그 오펙의 감산의 회의 내용을 내년 3월달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오일이 깜짝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렇지만 52달러에서 추가적인 또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원인 뒤에는 뭐가 있었죠? 역시나 미국의 생산량 증가와 그리고 카타르의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자, 뭐 오일은 사실상 지금 너무나도 많은 국가 간의 그 눈치 싸움, 뭐 치킨 싸움이라고 보면 되죠. 너가 먼저 죽느냐, 내가 먼저 죽느냐의 그런 갈림길 속에서 지금 오일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오일은 철저하게 생산과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생산과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화면은 오펙이 매달 발표하는 그 오일 생산량과 그리고 오일 수요, 그리고 오일 향후 방향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보고서입니다.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지금 디맨드, 수요를 나타내고 있죠. 자, 오일 디맨드, 지금 유가의 수요량은요, 상당히 지속적으로, 뭐 작년에 비교해서는 뭐 별다른 흐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각 나라의 오일 수요를 작년과 이번 연도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 작년과 이번 연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작년 이맘때쯤 수요가 지금 현재 이맘때쯤 수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산량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현재 트렌드는 작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꾸준하게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졌지만 그 생산량 폭은요. 지금 작년 11월 달 오펙-K를 기준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즉 무슨 말이냐? 네, 아까 오늘 시장 포커스에서 잡아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작년 7월 달에 비해서 이번 연도 7월 달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 혹은 뭐 뉴스를 조금이라도 더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뭔가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메인 핵심인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작년 7월 달에 비교했을 때, 지금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했을 때요. 작년 7월 달에 비해서 이번 연도 7월 달에 생산량은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달에는 53.50달러라는 가격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연도는 44.50달러라는, 지금 한마디로 900틱 정도의 차이가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결론은 좀 아시겠나요? 자, 지금 현재 생산량은 줄어들어 있는데 우려 심리가 지금 한차 시장 심리가 오일을 크게 하락시켜 놨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다시 시장이 정신 차린다면은 무난하게 가격은 다시 매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다시 지금 현재 상당히 저점 부분이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저점 부분이고 이번 주 다시 한 차례 상승을 이어가면서 재차 50달러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이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이번 주도 역시나 시황 분석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시황 분석 이거 구독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시장 보는 눈을 점차 키워가실 수 있을 테니까 꾸준히 구독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간략하게 끝내기 전에 간략하게 잡아드린다면은 결국 요약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 주 금, S&P 매도 대응 유리하고요. 유로, 박스권 대응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오일의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점. 이렇게만 그냥 간략하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매주 시황 분석 올려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구독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